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참 엄두가 안 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선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이웃노동조합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시 혁신파크의 시설관리 노동자와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의 혁신파크의 분회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최중명입니다. 시설관리 파트의 소방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동국대 분회 사무장 오종익입니다. 예,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동국대는 2010년도 11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실질적인 이제 관리자, 소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또 안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이제 보너스가 나가야 되는데 사측이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뭐 반만 가져가라. 뭐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만들어진 지가 한 6년째 정도 접어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휴게하는 시간과 휴게하는 장소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용자 측에 합당하게 저희가 요구를 했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름의 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든 단체를 말합니다. 간단하죠? 노동자는 일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개개인이 사업주를 상대로 그 부당함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죠.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협상의 결과물로 맺어지는 것인데,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찍으라면 찍고 사인하라면 사인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엔 노동조합법이 있고 단체로 협상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대표가 사업주와 협상하는 것, 그것이 단체교섭입니다. 그 결과 계약이 맺어져 쌍방이 사인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단체협약이죠. 단체협약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률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선 노동자와 단체로 협상하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노동조합을 못하게 회방하면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단체로 협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왜일까요? 노동자 개개인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노동 조건이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사회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번영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자, 이쯤에서 또 우리 이웃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윽박 지르는 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소리 지르고 그냥 막대하고, 나이도 관리자가 한참 밑인데 반말로 하고, 너 요리 와봐 뭔씨, 남자들한테는 김씨, 여성분들한테는 뭔 여사, 뭔 아줌마,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인격적인 대우는 전혀 못 받아. 노동자들을 아무튼 무시한 거겠죠. 노동자가 없으니까 니네들은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식이지 않았을까요?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부당하게 됐지만 생기면서는 목소리가 이제 더 커졌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받고 있었어요. 그 이하를 받다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초우 개선,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측에 요구하고 이야기를 계속했죠. 아마 저희도 조합 결성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회사의 그런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1인이 가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 나의 퇴직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내가 패싱을 당해서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노조가 일단은 결성이 돼 있으면 이건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닌 우리 조합, 우리 전체가 싸우는 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혼자 이야기할 때와 다 같이 이야기할 때와 확연하게 다른 힘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조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회사를 상대로 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는 경비원이고, 경비원은 감시하는 일만 하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일이라고 해서 감시적 근로라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디 그렇습니까?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업무를 조사해 보니 방범 업무가 30-40% 정도, 기타 관리 업무가 60-70%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시적 근로라고요? 턱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2020년 7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이 맺어졌고 10월 20일엔 공동주택 관리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경우엔 경비 업무 이외의 관리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올해 10월 21일부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하는 일을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되 그렇다고 온갖 잡일을 다 시켜서도 안 되고 연장 근무, 휴일 근무 다 인정하고 급여를 받아야겠지만 인건비가 올랐다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적당한 업무 범위와 교대 근무를 개선해서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조절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법으로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협약을 맺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말이죠. 말은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동조합을 만드냐고요? 이미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단은 전국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체 교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인사드린 서울시 혁신파크 노동조합,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조합도 바로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 소속의 노동조합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금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 경비 또 고령 친화 직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이야기를 안 하면 당연히 관리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네 하면서 다 무시를 해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꼭 진짜 내가 이건 해야 돼. 이야기를 안 하면 계속 무시를 당한다. 당하지 않으려면 내 목소리를 내라. 내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조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주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집안에 대한 살림을 좀 챙기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노조를 결성을 하신다면 내부적으로 잘 꾸려나가셔야 진정한 노조의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